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역의 고민이 큰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지만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발전시킨다면 소멸이 아닌 재탄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광주 북구 마을도시재생센터 설정환 대표와 함께 마을 자치를 이끄는 당신, 바로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설정환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를 소개하고 또 주민들과 또 광주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설립된 지 만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 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왜 만들어졌는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핵심은 저희 기관 명칭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치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 도시의 낙후된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발전시키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집약해서 마을 자치 도시 재생 센터 이렇게 이름을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광주광역시의 핵심 기초지자체가 저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북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광주광역시 북구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고 나서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4년도 3월 15일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희가 똑같이 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왕이면 주민들이 이 예산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도 해보고 예산도 집행도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거를 제도한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게 이 두 가지 조례가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탄생됐습니다. 저희의 정책성, 저희 센터의 정책성은 바로 그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2004년이니까 지금 2023년, 20년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저희는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한때는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사업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늘 고민스러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차츰차츰 쇠락해가고 그다음에 현안들이 대규모로 등장하고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잃기도 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이 공론화라고 하는 형태에 참여도 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할이 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정의 역할이 커지기도 하고 주민의 역할이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선언하는 과정 통해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과거에 전국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었을 때에는 북구 주민들이 어깨를 펴고 지냈습니다. 그게 자긍심이죠. 주민의 자긍심. 그것이 곧 주민의 자산이 되었고 지역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가 왜 좋은가? 북구에 문화자산이 충분합니다.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특히 광주의 비엔날레가 북구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옛 도청 자리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을 하는 전당이 그곳에서 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 운암동에 있는 북구가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력했었습니다. 그거의 한계점들을 광주가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호남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라고 하는 것이 문화로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그걸 무기로 해서 세계의 광주 5.18 정신을 어떤 식으로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대상으로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마을 자치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 주도로 지방정부 주도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적절한 균형성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자치의 영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금은 북구가 27개 동이 있는데 27개의 동이 주민총회를 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완숙되어 있는 주민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역에 그치지 않고 북구를 문화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 저희 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도시재정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처럼 낙후된 도로, 그다음에 상권이 침몰하게 되면 그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 이렇게 생각해서 건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국토부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도시재정 사업에 있어서도 주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의 힘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방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북구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6개 권역에 대한 관심도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탄소 중립 그린 마을이라고 하는 핵심 사업을 모두에 두고 그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틀을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탄소 그립 중립 마을이 최대의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민 자치력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그릇에서 같이 고민하고 교류하고 융복합하는 방식으로 풀어보자. 그렇게 하기에 핵심 축이 필요하다. 그게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센터를 만들어 놓고 고민스러운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이 고민스러운가, 그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민께서 섬이라는 용어를 표현하면서 광주광역시를 얘기했습니다. 80년생이신데요. 저는 그걸 귀담아 들었습니다. 광주는 섬이 아니잖아요. 신안군은 1004개의 섬이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섬이 아니고 북구도 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0년대생들은 섬으로 느끼는가?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섬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역사회에 연결되지 않고 나 열심히 사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흐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더욱 고립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힘으로 또 도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저희 센터의 과제로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도 이끌어야 되겠고 주민도 이끌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끄는 자가 아니고 어떤 그 계획표 안에 주민을 블럭처럼 집어넣는 또 소비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지향하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를 아직도 고립되었다, 망했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저분들은 그렇게 느끼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곁에 다가가야 되고 무엇을 듣고 어떤 행동의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거를 과제로서 예산으로서 실행하도록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센터입니다. 우리 마을 우남동을 비롯한 일곡동을 비롯한 이 27개 동이 각자 따로 있는 섬이 되지 않도록 계속 연결하는 작업에 저희 젊은 인력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 일을 해가도록 하는데 저희가 미랄이 되려고 합니다. 주민의 힘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이 정통과 역사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집단이야 맞고 주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업 예산에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혹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회초를 들어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에서 출연한 것은 맞습니다만 사단법인 형태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도한 겁니다.
광주광역시 처음으로 이 마을자치라는 용어와 도시재생을 한 그릇에 담고 그 안에서 비빔밥처럼 좋아 있는 거, 이 융복합된 용어들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최초로 시도하고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길을 또 걷는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주는 또 북구는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로 주민 자치를 얘기했고 주민 참여 예산을 얘기했던 곳이다. 그렇다면 이 시작이 과거에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벤치마킹 왔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벤치마킹 하는 쪽으로 저희가 변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변화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센터를 만들었고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회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극복하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 지역의 자체를 브랜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으로 지역 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마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됐고 또 요즘 예전하고 비교하면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활동들이 많이 줄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북구의 경우에는 사실 5개 기초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산들을 많이 선진적으로 그렇게 해가고 있어서 그게 매우 특장점입니다. 그거를 특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로컬 브랜딩 뭐 이런 형태로 강화하고 도시 자체가 어떤 그림으로 규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은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네. 실천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동체의 어떤 힘이 더 필요하고 절실할 때고 그래서 하고 있는 북구의 활동들이 더 주목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네. 있고 혼밥, 혼술 이렇게 혼자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공동체라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가 그러면 과거에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저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모델인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잖아요. 네. 이제 그것에서 인식 차이가 있다 보게 되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 2개, 3개, 4개 이 프리즘 다양하게 공동체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 공동체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하는 작업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이랬으면 한다. 네.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의 개념, 그러니까 뭔가를 함께 하는 건 같은데 그 네. 방식이라든지 방법은 예전 시대와 지금 시대는 또 달라져야 한다는 네, 점에서 그렇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을 주민에게 강변할 수 없잖아요. 네. 예,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여건의 삶을 살고 있는 청년에게 공동체성이 없다라고 개인화되어 있다라고 질타할 수는 없는 거겠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성이 가지고 있는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스스로 경계하고 주민자치의 이름으로 그런 부분들은 경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누구나 다 소중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자질, 가치성, 존엄성에 대한 다양성들이 보장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오로지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상적으로 갖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을 분리되어져 있고 각자 따로따로 되어 있고 자기의 고유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점들에다가 블록화시켜서 정의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북구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네. 공동체구나 하는 공감대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영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살면서 외로움도 네.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네. 해서 네. 정부가 이런 외로움을 관리해 주는 그런 네. 기관이나 부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공동체적인 활동들이 네. 혹시 그런 외로움을 달랠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근데
그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이 사회적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네. 이건 좀 이게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종전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복지라는 개념에서 되게 소화를 했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걸 관리하듯이 시혜를 베푸는 형태의 논조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외로움과 고독의 이 부분을 이 사회적인 문제로 끌어안을 때 그러면 이게 복지라는 개념만으로 가능한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와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력 이것들이 같이 결부돼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려다 보면 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광주가 가고 있는 도시의 정체성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봐줘야만 시혜를 베푸는 형태의 1차원적 복지의 개념으로 그걸 들여다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북구는 이 복지와 관련된 연합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예술을 하는 분들의 네트워킹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종전의 예술인들의 각자의 활동들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한 구름이로 꾸려서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아까 이 혼자 있는 외로움, 고독사, 그다음에 이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무장애의 개념으로 이 도시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의 존엄적인 가치로서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혼자이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도시의 품격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고 연결하고 있고 유기적 관계성을 회복하고 있고 그 틀거리를 기반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도시재생센터에서 뭐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부터 주력했던 그 핵심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탄소 그림 마을.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에 봉착해 있는데 그 기후의 위기를 우리는 TV에서나 보는 형태로 대응할 건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방식으로 이 탄소 중립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고 그거를 실천의 결과물로서 이 마을의 브랜딩으로 만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협의고 합의인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이 탄소 그린 마을하고 6개 권역이 있거든요. 이게 이 마을자치 기본 계획에 의해서 권역이 생활권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작년에도 거대한 성과를 냈고 작게는 그 우유팩 를 분리수거할 때에 좀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자원 재활용에 관한 방식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림들, 새로운 대안,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모이고 자치력을 발휘해 보자. 이렇게 해서 6개 권역이 아주 역동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남동 권역에 있는 그 동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선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텃밭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주민들의 자체적인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각동의 경우에도 이 텃밭을 주민들이 직접 이 버려진 곳을 이 텃밭을 심으로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관여층을 만드는 거죠. 주민들이 네. 버려진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자체, 특히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권을 갖고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방청객분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함께 좀 참여하는 차원에서 궁금한 점들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혹시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손을 가볍게 좀 들어주시죠. 네.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마을 자치 정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청년들에게는 이 마을자치 도시행센터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있는 공간에 북구 행복 어울림센터 이 공간에도 청년들이 참여하는 로컬 크리에이트 과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가 또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 곳인데 그 공간을 모르시고 계실 수 있는데 저희 센터가 좀 더
더 많이 알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데도 저희가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을까요? 네. 요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네. 지역 자원을 실질적인 소득이나 아니면 브랜드로 만드는 게 주목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지방 마을 자치가 성공하려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신지 예, 질문하신 분의 그 지적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바라볼 때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그 용기와 비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게 마땅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청년들이 마을자치 프로그램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필요하고요. 특히나 광주광역시는 광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10년 정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역의 정체성을 지역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젊은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에 있는 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폭넓은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로컬 크리에이터가 청년에게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단순하게 소모성으로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소 힘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지역을 정말 내밀하게 만지고 고민하고 이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센터가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의자도 준비되어져 있고 또 책상도 준비되어져 있고 또 선배들의 자질도 나름대로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저희들 센터를 노크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많이 찾아와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일자리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마을 자치나 또 도시 재생 이런 관련돼서 결국 주체는 우리 지역민이고 시민이고 또 우리 마을 주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분들의 인식 전환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예전에 주민 참여라는 용어를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 주도라는 용어로 이렇게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주도하더라도 주민의 성격이 편을 가르거나 누구의 말을 듣지 않거나 이 편의주의적으로 그룹이 되다 보면 사실은 주민 주도가 어디로 가는 주민 주도인지 몰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널려진 자리에서 타인이 존중될 수 있는 주민, 그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주민, 이렇게 광주광역시에 있는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시민 모두가 그 주민의 그 주체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상대가 존중될 수 있는 형태의 주민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다 그러면 지금 광주는 충분히 정체성이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북구도 충분히 아까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여러 가지 현안과 난간,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저희한테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주민이 주민 주도의 진정한 힘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강연과 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신생이라는 말은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있다고 저는 동시에 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사회에 긍정의 메시지를 낼 수 있고 저희로 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도시센터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하는 게 어떤 일이든 훨씬 수월하고 힘이 나겠죠.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지역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